네, 출구조사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제21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곳 광화문 의정부지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 K큐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저희가 전력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굉장히 꽉 채워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사건건 앵커 김용준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김용준 앵커입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 와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새로 수혈된 피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영진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분은 소통 왕입니다. 그리고 앞선 그 원내대표분의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 원내대표 출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모셨습니다. 젊은 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믿을 수 없죠.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재섭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발표까지 17분 남았습니다. 17분요. 말하는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점점 다가오는데 이곳 K큐브도 출구조사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점점 더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두근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저희도 떨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다들 긴장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네. 좀 들어볼까요? 출구조사 앞둔 지금 각 분들 짧게 한 말씩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여쭤볼까요? 그래도 오래 계셨던 우리 우상호 의원님. 네, 지금 막판에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막 급상승하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해지네요. 불안해지세요? 예, 그래서 꽤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네. 한편으로 보면 10%대를 돌파할 걸로 예상했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조금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막판 보수 결집은 대체로 반 이재명 전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불안해지는데. 불안함이 얼굴에 좀 너무 묻어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후 7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77.8%,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포인트 높다고 합니다. 네, 과연 78%를 넘길지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누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12.3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빼앗아온 그런 정치적 책임, 대통령이 파면된 그런 정치 세력이 또 세운 그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인지 네. 저희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조하십니까? 초조하죠. 막판 대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수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래도 이끌어오면서 60년 가까이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짧은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모든 정치 역량은 총동원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제가 느끼는 그 감은 네. 12.3 비상계엄의 그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뺏은 그 책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말씀 한 분 더 들어보죠. 우리 새로 오신 김재섭 의원님 말씀 네.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 딱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나아가서 이제 개혁신당까지 했었던 일들의 성적표를 아주 적나라하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얼만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걱정과 약간의 기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판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네.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 투표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조금은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번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설정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10여 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도 상당히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던데 긴장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네. 지금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다 하셨는데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 어떠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서 도리어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우리 국민들을 믿고요. 지금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특히 광주, 전남, 전북이 투표율이 많이 높습니다. 네. 어느 시도보다도 민주주의에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투표율이 높게 나왔고 또 저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에 과연 이것이 보수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 그 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투표에 참여하셨다. 이것을 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성민 대표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저희가 약 12분 뒤에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보게 될 텐데 각 당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투표율이 97년도 80% 넘긴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세 당 후보 모두에게 지지세가 결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출구조사에서 또 득표해서 5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30% 중반대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집해서 40%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준석 후보는 한 10% 내외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그 사표 심리 방지, 단일화 압력 이것을 얼마나 버텨냈을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구조사를 앞두고 네. 좀 각자의 예측 득표율 이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박성민 대표는 몇 퍼센트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후보들마다 예측 득표율. 그거는 한두 번 제가 선거를 안 치러보셨,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잘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50% 넘기는 거는 의미 있는 숫자니까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니까 그것을 넘을지 그걸 지켜보는 거고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의 결집세가 좀 느껴졌기 때문에 네. 40%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런 제3당 후보가 이런 선거에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50, 40, 10.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과반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면 정당성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혹은 예상하신 것보다 박빙의 승부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 역사상 지금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에 51.5%.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50%를 넘긴다는 것은 대단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국민의 50%가 지지했다. 이것은 그게 50%냐, 51%냐, 53%냐를 떠나서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압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설사 50%를 넘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가령 10% 정도 벌렸다. 네. 그래도 굉장한 그 지지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라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투표율로 보면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 격차가 좀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격차가 요소죠. 한 자릿수로 한 예상을 하시는 자릿수로 거죠?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 예측 득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각 당에서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재섭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막판에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우리 아내가 좀 자랑스럽다 하면서 가족의 가치도 강조를 하시고 많이 그렇게 유권자들의 표심에 좀 어필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예, 지지층 결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었고 중도층 민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씨가 했던 발언들이 상식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들이고 그것이 선거 막바지에 그런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유시민 씨 스스로가 이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선거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 오만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오만해 보이는 순간 유권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냉정하게 변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막판에 그 유시민 씨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실언들이랄지 그러면 실책들 이런 것들이 저는 중도층 표심의 일정 부분 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훈 의원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에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사회 갈등이나 갈라치기가 아니라 사회 통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대통합을 얘기했고 시종일관 정책과 미래 비전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원칙을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은 시종일관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고 갈라치기에 집중을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거 방법이 맞는가 그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 갈등 이야기, 네거티브, 갈라치기로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것은 반보수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그런데 것이니까. 마지막에 또 민주당에서는 그 네네. 보수단체 댓글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을 또 사실 공세를 거세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저는 생각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공정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선거를 오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공정한 룰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댓글로 여론 조작을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김성태 의원님께도 하나 좀 여쭤볼까요? 지금 득표율을 예상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득표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가 각 후보들마다 가장 많이 이번 유세 동안 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그다음 김문수 후보는 방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정책이 좀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득표율은 저 정치 경험으로서는 저희 김문수 후보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저희들이 쉽지 않은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 윤석열 이 프레임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 당 후보 치열한 경합 경선을 거친 김문수 후보를 막판에 또 한덕수하고 단일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또 볼상사나운 모습을 또 연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김문수의 이미지와 또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히게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으면 아쉬웠다. 네, 아쉬웠고 그렇지만은 이제 득표율은 그래도 이 참 절대 권력은 이제 민주주의에 위협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절대 권력의 득표율은 정말 저는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득표를 우리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걸 정말 확신을 말씀하시기 가져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숫자로 좀 여쭤본다면 몇 퍼센트 예측을 하시나요? 우리 당 후보가 저는 희망은 40% 중반대입니다. 40% 중반대. 네. 네. 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정도에서 초박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40% 중반대면은 일단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말하면 진다 이긴다 나오긴 하겠네요. 말씀하신 거. 솔직히 저 정치 경험으로는 이번에 이제 가연 강권이 50%를 넘기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55%대인데 네. 근데 국민 가반이 이렇게 투표해서 대통령 선출에 동의를 해주면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이 되거든요. 그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특정 후보에게 제공할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까지 4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K큐브도 발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역사가 묻고 미래가 답한다.